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3나노, 2나노 등의 눈에 가 있는 사이 TSMC 5나노 노드가 급격히 세를 불리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 1나노 노드별 매출 비중에서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바로 3나노의 감소였고 그 5나노의 증가였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3나노는 올 1분기 매출 비중이 전체의 9%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분기에는 15%였는데 6%포인트나 빠진 것이죠. 이 반면 그 5나노는 TSMC 최고 노드로서 무려 37%를 찍었습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 35%에서 2%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칩 시장을 보면 온통 그 선단 노드를 언제 양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TSMC의 3나노 활용 추세를 보면 3나노 이하 노드, 특히 TSMC 기준으로 트랜지스터 구조가 게이트 올어라운드로 바뀜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미국 팹도 가동되면서 가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그 2나노 이하 노드에 얼마나 고객이 몰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3나노 노드도 고객이 극히 부진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바뀌기 때문에 설계 부담도 커지게 되는 2나노 이하 노드에 얼마나 고객이 갈지는 미지수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이 때문인지 그 TSMC 입장에서 마지막 핀팻 노드라는 3나노가 되기 전인 5나노급 노드의 재활용에 TSMC가 매진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37%라는 숫자, 5나노급 노드의 매출 비중 37%라는 숫자가 이런 노력에 응집이 나타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핀팻 노드의 마지막 노드는 3나노지만 3나노도 이미 비용 부담 때문에 3나노 대신에 사실상 5나노급 노드인 4나노나 5나노로 지금 많이 팹리스 기존 고객들이 TSMC 노드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최근 그 아난드테크가 이와 관련한 소식을 냈는데요. 최근 TSMC가 북미 기술 심포지엄 2024 행사를 열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최적화된 5나노급 노드인 M4C 노드를 소개했습니다. 이 M4C 노드도 5나노급 노드 계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껏 나왔던 5나노급 노드 가운데 가장 최상위 모델은 4np 노드였습니다. 이 4np 노드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엘 GPU의 제작 노드입니다. 이 노드보다도 더 상위 노드가 바로 5나노급 계열 중에 가장 높다는 이번에 소개된 M4C 노드입니다. 이 M4C 노드를 통해서 칩을 만들면 더 작은 다이 크기가 가능하고 제작 비용도 최대 8.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게 TSMC의 설명입니다. 이 생산성의 복잡도도 낮아져서 수율도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결국 차세대 GPU인 블랙엘의 제작 노드로 이 3나노 대신에 5나노 계열의 4나노로 흔히 소개되고 있는 4np 노드를 사용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는 생각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이 3나노와 같은 4나노로 이 4np 노드를 소개했겠지만 사실은 4나노가 아닌 5나노 계열의 노드가 바로 4np 노드입니다. 이래서 TSMC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TSMC는 최근 2026년에 1.6나노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선단 노드도 다른 경쟁사에 대비 가장 앞서 나간다는 의지를 보였던 대목인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중화된 첨단 노드, 여기서 5나노를 얘기하는 것이죠. 5나노의 무한 확장을 통해서 비용 부담, 설계 부담을 느끼는 팹리스를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있다. 자기 고객으로 포섭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로 확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그 기술 심포지엄 행사에서 케빈 장 TSMC 부사장은 5나노와 4나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 단계라고도 말했습니다. 물론 M5와 4np IP가 이번에 소개된 M4C 기반 칩에 재사용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M4C가 M4P와 동일한 설계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팹리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죠. 기존 것과 같기 때문에 설계 플랫폼에서 분명히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TSMC가 칩 제조업체들의 비용 편익과 설계 노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파운드리 실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는 결국 디테일에서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세분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분화된 노드들은
같은 플랫폼으로 분류되는 만큼 특정 공정을 대부분 공유하지만 특정 단계에서만 조금씩 특징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는 파운드리가 AP, CPU, GPU, FPGA 등으로 고객이 다양하다는 것을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운드리가 이런 고객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삼성도 결국 이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 성과도 조금씩 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가령 삼성의 4나노는 LPE, LPP, LPP 플러스 3개 정도입니다. LPE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만들다 낮은 수율로 홍역을 치렀고 결국 후속 칩을 TSMC에 내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율이 개선돼서 구글의 텐서 칩, 엑시노스 2400 등은 LPP 플러스 노드, SF4X라고 SF4 노드라고도 불리죠. 이쪽 노드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3개 노드 같은 경우는 모두 AP를 만드는 데 특화된 노드입니다. 삼성은 최근에 HPC 칩, 보다 큰 칩이죠. HPC 전용 칩을 만들기 위한 노드인 SF4X 노드도 내놨습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인 그로쿠가 이 노드를 통해서 AI 칩을 만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4나노 노드의 전장칩 버전도 공개한 상태입니다. 이전 같으면 AP 고객만 상대했던 삼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같은 노드에서 다양화된 모델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이제 삼성도 점점 그 단계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TSMC에 비치지는 못하겠지만 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삼성이 TSMC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첨단 노드도 노드지만 기존 노드를 보다 세분화해서 승부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테일에 강한 상대를 이기려면 결국 날카로운 창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TSMC가 5나노 노드에서 무한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